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집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뭐 집 사는 거 돈이 있고 원하는 집을 찾으면은 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랄까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도 자세히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얘기라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이제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모기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데, 이 모기지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편리한 제도인 것 같거든요. 가령 제가 집을 살 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산다. 근데 돈이 이제 1억밖에 없다. 그럼 제가 20%의 금액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20%를 이제 성금으로 내고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모기지를 받아서 25년 또는 30년에 걸쳐서 상환을 한다.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돈이 이렇게 엄청 없더라도 집을 약간 이렇게 그 생활 비용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럼 모기지는 어떻게 받느냐? 이 모기지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은행이나 아니면 모기지 전문 회사에서 돈을 이제 빌려서 매달 뭐 이제 갚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여기서 만약에 이제 렌트를 한다, 월세를 산다 그러면은 여기는 렌트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150, 2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 모기지를 뭐 4억을 대출을 받아서 25년, 30년에 상환을 한다 그러면 사실 또 매달 갚는 비용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다운 페이먼트, 그 원금만 있으면은 여기서는 집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어차피 이 모기지를 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빚을 갚아 나가는 거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금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내고 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유리한 점이고, 실제로 이제 월세 비용이랑 모기지 비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게, 모기지를 얻어서 집을 사는 게 유용하죠. 그러면 이제 이민을 올 때 한국에서 돈을 또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민자에 한해서는 한국 정부에서도 한번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이게 돈을 한국에서 해외로 가져나갈 때 사실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민자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해외로 살러 가는 거니까 돈을 한번 집을 판 금액이 가령 뭐 3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있으면 그 돈을 해외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거는 딱 한 번만 허용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나중에 돈을 또 다시 한국에서 반출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외환 관리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그 세금이나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이민자에 대해서는 돈을 한 번에 많이 가져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을 찾는 것도 여기서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 인터넷 그 웹사이트 여기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mls.ca라는 웹사이트거든요. 아마 그 주소를 치시면은 realtor.ca로 아마 주소가 바뀔 텐데, 뭐 어쨌든 결국에는 같은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그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한번 가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웹사이트고, 기본적으로 캐나다에 있는 모든 매물이 이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동네별로 이렇게 집을 볼 수도 있고, 각 집에 대해서 얼마의 매물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사진들 같은 것도 다 나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재밌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웹사이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집을 찾아서 검색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고, 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 웹사이트에서 이제 허비를 했는데, 사실 이 원하는 집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누구나 다 이제 본인의 버젯
버젯은 한정이 돼 있고, 하지만 또 그 버젯, 한정된 버젯에서 굉장히 좋은 집을 찾기 때문에 사실 이 웹사이트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은가, 그걸 사실 분명히 먼저 명확히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나의 버젯은 얼마인가, 이런 몇 가지 이제 큰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지역 내에서 얼마의 그런 버젯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찾는다라는 그런 이 검색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집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재밌고,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집을 만약에 찾을 때 이 웹사이트를 보다 보면은 점점 더 외곽으로 가면 좀 더 싼 집이 좀 더 좋은 조건이 있고 뭐 이렇지만, 사실 또 그런데 가면은 또 동네가 안 좋고, 아니면 동네가 너무 직장에서 멀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지역을 딱 한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원하는 가격대도 확인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여기서 찾기 시작하면 그나마 좀 더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물들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어떻게 보러 가느냐, 그 세 번째 포인트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그 부동산 중개인들, 이 한국이랑 영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한국에서는 내가 가령 뭐 어떤 동네에 원하는 집이 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집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딱 원하는 부동산 업자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여러 동네를 같이 다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어떤 동네에 이렇게 전문화된 경우가 많지만, 가령 내가 이 동네 저 동네에 다 집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같이 일하는 이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집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완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제 이 집을 사고 팔 때 관여되는 게 바잉 에이전트라고 셀링 에이전트,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명이 있는데, 바잉 에이전트는 저를 이제 대표하는, 바이어로서 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셀링 에이전트는 파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든 이 두 명의 에이전트가 이제 관여가 되는데요. 이 에이전트의 비용은 셀러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에이전트를 이용하는데 돈이 들지는 않고, 나중에 이 집을 팔 때에는 이제 에이전트 비용을 걱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5%가 바잉 에이전트, 2.5%가 셀링 에이전트한테 가서 집을 파는 사람들은 5% 정도의 굉장히 비싼 비용을 이 부동산 에이전트들한테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또 주변에 보면은, 요새 보면은 뭐 2.5% 대신 1%만 받고 집을 팔아주는 사람이 있다던가 뭐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직접 집을 팔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퍼티 가이드 같은 그런 웹사이트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좀 더 공부를 하면 되시고, 저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여기서는 이제 그 집 계약을 마무리할 때 변호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크게 이제 뭐 특별히 뭐 아셔야 될 건 없고, 그냥 변호사를 거쳐서 서류 작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 변호사가 이제 서류를 검토를 해서 뭐 이상한 점은 없는지, 이 집이 무슨 뭐 채무가 걸려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거 기본적인 걸 확인을 해주고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도 그 중개인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는 사람의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파는 사람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변호사가 서로 문서를 주고 받으면서 문서가 문제가 없고 이거는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고, 집 열쇠도 변호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집을 살 때 이제 파는 사람이랑 이제 그 협상의 과정, 내고의 과정 거치죠. 그래서 뭐 내가 뭐 가령 예를 들어 5월 1일 날 내가 이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5월 1일 날 제가 이 변호사한테 가면은 그 변호사가 집 키를 줍니다. 그러면 그 키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 가서, 내가 산 집에 가서 이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오퍼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뭐 홈 인스펙션을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디테일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모기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고정 모기지가 있고, 그 다음 변동 모기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디테일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집을 사는 과정이고,
여기에 이제 이민자의 신분으로 오시면은 사실 뭐 집을 사는데 전혀 이제 뭐 지장이 없고요. 외국인으로 사게 되면 최근에 좀 아마 세금을 더 물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토론토나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이 대도시 위주로 굉장히 이제 많이 달아올라서 이 정부에서 좀 어떻게 컨트롤 해보려고 이렇게 외국 투기 자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다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실 테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이민자를 여기 오신 다음에 집을 이제 사시는 경우엔 어떤 과정을 대략 거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답글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